자, 이번 강의는 개발 환경 구축 두 번째 시간이고요. 단위별로 좀 챕터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볼까요? 학습 개요는 학습 목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의 중요한 요소인 네 가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의 종류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프레임워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서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좀 필요 없는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서버 프레임워크를 위한 툴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 내용은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와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의 전산화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알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겠죠. 기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바의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의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자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처를 잘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코드 라이브러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설정 정보 등의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은 집합이에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구성에 필요한 기본을 제공하고요. 정보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도구, 그리고 가이드 등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로 묶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인터페이스라든가 UI 쪽, UI, UX 쪽, 그리고 재사용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구성에 필요한 기본을 제공하고요. 다양한 이제 도구들을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사전적인 뜻은 이제 프레임, 틀, 규칙, 형태고요. 워크, 작업, 일, 소프트웨어의 목적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스타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을 규정하여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정해진 방식과 규칙이 있지만 더하거나 빼서 자신만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의 종류를 보면 스트러처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 자바 쪽에서 자바 기반의 JSP를 위한 프레임워크. 스트러처는 요새 많이 안 쓰고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서 자바 쪽에서 엔터프라이즈급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필요로 하는 경량형 프레임워크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고요. J2E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바 개발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고 있어요. J2E는 자바를 의미하는 겁니다. 앵귤러,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레임워크이고요. 2012년도에 출시되었으면 기본적으로 MVC, 모델 뷰 컨트롤러 모델 지원과 같은 다른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서도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또는 jQuery를 이용해서 코드를 단순화할 수 있고요. 코드가 직관적입니다. 앵귤러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반의 프레임워크가 몇 가지 있습니다. node.js, 뭐 react,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고 프레임워크, 파이썬에서 작성한 오픈소스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 쉽게 빠르게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가 배우기 쉽게 쓰기 편하기 때문에 웹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파이썬이 지원하는 강력한 라이브러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AI까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AI를 가지고 우리가 웹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만들려면 장고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프레임워크의 기본적인 이해를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레임워크의 특징을 좀 볼까요?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모듈화되어 있다. 그리고 재사용성이 높다. 그리고 확장성이 있다. 저의 역흐름을 알 수가 있다. 정도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모듈화는 인터페이스에 의한 캡슐화를 통해 모듈화를 강화하고, 모듈화는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쪼개져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각각에 대해서 갖다가 쓸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럼 이게 각각의 모듈화가 돼 있는 거고, 이 모듈을 다 플러스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설계와 구현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극소화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사용성.
우리가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정의할 수 있게 하여 재사용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갖다 쓰는 거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확장성. 프레임워크는 다양성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이 프레임워크의 인터페이스를 확장할 수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제어의 역흐름. 인버스 오브 컨트롤인데요. 프레임워크의 코드가 전체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 흐름을 제어하여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다양성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이 확장한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제어가 프레임워크로부터 어플리케이션으로 거꾸로 흐르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어의 역흐름. 여기가 중요하죠. 프레임워크로부터 어플리케이션으로 거꾸로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레임워크로 가는 게 아니고요. 프레임워크로부터 어플리케이션으로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어가. 자, 모듈화.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추상화하여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프로그램의 시험, 통합 및 수정을 용이하게 하는 설계 구현 방법이에요. 설계 및 구현 방법. 모듈화의 특징은 비용과 모듈의 관계로 볼 때 모듈 수가 증가하면 인터페이스 비용이 증가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듈화의 특징은 정보를 은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묶어놨기 때문에 정보를 은폐할 수가 있고요. 한 페이지에다가 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씩 묶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플러스 해가지고 쓰면은 하나 여기는 다른 정보고 이건 다른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어렵거나 변경 가능성이 있는 모듈은 다른 모듈로부터 은폐할 수가 있고요. 자료 추상화, 자료 구조 액세스 함수 내 자료 구조 표현 내역은 은폐. 여기서도 은폐할 수가 있겠네요. 모듈 독립성, 낮은 결합도와 높은 응집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 측면. 우리가 모듈화의 필요성은 관리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성능 향상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개발 측면에서는 복잡도 감소로 프로그램 개발의 용이성, 시험, 통합 용이성 그리고 버그 수정이라든가 에러를 찾는 것도 좋죠.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관리 측면에서 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의 내용을 모두 하나의 프로그램에 다 넣었다고 쳤을 때는 요걸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된다는 거죠. 유지보수 측면. 프로그램 재사용을 통한 유지보수 용이성이 요구되고요. 성능, 비용 측면. 오류 파급 효과 최소화 요구하고요. 단위당 프로그램 개발 노력, 비용 최소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모듈마다 새롭게 개발할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 또 모듈을 만들어서 이렇게 껴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를 해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능, 비용 측면, 유지보수 측면에서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재사용성. 이미 개발되어 신뢰성이 있는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개발자는 이 재사용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컨트롤 C, 이거를 컨트롤 P 해가지고 카피 복사를 잘해야지만이 프로그램 좋은 개발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경험, 지식 등을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적용하는 거고요. 클래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객체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요구가 재사용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붕어빵 틀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은 자, 이렇게 붕어빵 틀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붕어빵 틀로 만들어진 객체, 우리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붕어빵 틀 객체가 서너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객체 1, 객체 2 이런 식으로. 자, 붕어빵 틀이 클래스. 자, 계속 찍어내듯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객체를. 클래스 객체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 요소가 재사용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재사용성이 가능한 요소는 전체 프로그램, 설계에 관련 결정, 부분 코드, 시스템 구조에 관한 지식, 논리적 데이터 모델, 요구 분석 사항 같은 거, 프로세스 구조, 문서화, 그리고 시험 계획,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과 개발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재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짜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게 되더라도 쉽게 이전해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사용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점은 개발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실패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 방법에 관한 지식을 팀 및 외부에 공유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명세, 설계, 코드 등의 문서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도입의 문제점도 있겠죠. 어떤 것을 재사용할지 선정해야 되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일이 있고요.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를 발견해야 하고요. 우리가 뽑아내야겠죠. 재사용성은. 전혀 여기 이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적인데 그거를 재사용한다고 뽑아낼 필요는 없겠죠.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부족하고요. 새로운 개발 방법론을 도입하기 어렵고요. 재사용을 위한 관리 및 지원이 부족하고요. 기존 소프트웨어의 재사용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기 어렵고요. 소프트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두 개를 합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프로그램 코딩 언어가 종속적이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요소의 내부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시킬 재사용 요소의 명확한 결정 기준이 없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자, 확장성, 기능 추가 등의 요구 변경에 대한 빠르게 용이한 정도를 나타내고요. 그냥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선 용이성의 척도입니다. 개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확장성이라는 개선하는 거잖아요. 기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한 설계상의 특징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 객체지향 개발, 우리가 객체지향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 아까 재사용 가능한 클래스를 만드는 게 객체지향이고요. 이 객체지향 개발 방법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확장성이.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계속 갖다가 쓸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확장성이죠. 그러니까 모듈화도 확장성의 한 일환이죠. 제어의 역흐름,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제어 흐름 구조가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존 방식은 모든 오브젝트가 이 클래스예요. 능동적으로 자신이 사용한 클래스를 결정하고 언제 그 오브젝트를 설출할지 스스로 관장합니다. 그 모든 종류의 제어를 사용하는 쪽에서 제어한다는 얘기죠. 사용자 제어 방식이에요. 자, 제어의 역흐름은 오브젝트가 자신이 사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고요. 모든 제어 권한을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의임합니다. 프레임워크는 거꾸로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보통 프레임워크 위에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등록해 두고 프레임워크이 흐름을 주도하는 도중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사용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다르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제어에 관련돼 가지고 제어의 역흐름, 인버스 오브 컨트롤까지 봤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 요 내용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냥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